홍채 인식 관련 서비스는 전 세계에서 인도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인도에서는 오랜 기간 주민등록증 개념이 없었는데요. 하지만 신분 확인을 위한 증명서의 필요성은 항상 존재했죠. 은행 계좌 하나를 만들려고 하면 운전면허증, 세금 납세자 카드, 심지어 집 계약서나 배급표까지 자신의 정보가 모조리 담긴 서류 제출은 필수였는데요. 그래서 은행 계좌를 가진 가구가 2011년 기준 전체 가구의 50%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모든 인도 가구의 99%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다르 카드 덕분입니다. 인도 정부는 2009년부터 이 제도 시행을 전담하는 기관을 설립했고 10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17년 마침내 11억 7천만 명의 개인정보 수집을 완료했는데요. 이 아다르 카드에는 10손가락의 지문 정보와 홍채 정보까지 세계 최대 생체 정보가 담겨 있으며 기술적으로 홍채 인식 후 0.2초 이내 짧은 시간 안에 개인정보를 불러올 수 있죠. 이에 인도 정부는 아다르 카드의 사용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유레카! 다음 질문은 커피를 마시고 잠을 자면 네모가 잘 된다. 네모가 커피를 마시고 잠을 자면 네모가 잘 된다. 기상이 잘 된다? 네? 기상 잘 일어난다? 아니면은 커피 공부할 때 많이 먹잖아요. 네. 밤에 공부가 잘 된다? 네, 기억력. 왜 제가 커피 많이 먹었거든요 고등학교 맞아, 때. 먹으신 그러면 아니면은 뭐가 잘 된다? 이런 거 소화가 잘 된다? 아 소화가 잘 된다. 아, 정말 그러니까 항상 식후에 뭐 커피 먹잖아요. 맞아요. 그죠? 식후. 박사님 뭘까요? 잠을 자면 네모가 잘 된다. 커피 마시고 잠을 자면 무엇이 잘 된다? 피로 회복입니다. 피로 회복. 피로회복이요? 근데 이거는 시청자분들이 아시고 넘어가야 될 게 이 연구를 하신 분이 특별한 상황을 가정하고 한 거예요. 네. 우리들이 보통 무슨 뭐 공부하다가 피곤하다고 커피 마시는 게 아니고 네. 저 고속도로 같은 데를 가다 보면 운전자들이 거의 주체할 수 없는 잠이 올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때를 과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그냥 잠이 쏟아지는 그 운전자가 네. 어디서 잠깐 자고 싶은데 그때 커피를 마시면 훨씬 더 피로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 커피는 각성 효과를 나타나는데 한 10분에서 20분이 걸려요. 카페인이 몸속에 돌려면. 그러니까 각성 효과가 일어나기 직전에 그 전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면 뇌의 아데노신이 자꾸만 이제 그 분비되면서 그 피곤하다라는 걸 주는데 이 카페인이 들어가면서 그 아데노신의 그 활성을 갖다가 방해한다는 거죠. 지금 정문 씨가 공부할 때 너무 피곤하니까 커피 한 잔 마시고 살짝 한 10분 정도 자고 엎드려서 자고 다시 공부하고. 공부하면 이제는 각성 효과가 나서. 그렇죠. 한 20분 정도 자는 게 그 가장 피로 회복 효과가 좋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주 필요한데 이 일을 멈출 수 없을 때 사람. 잠시 커피를 먹고 그렇죠. 낮잠을 자듯이. 이왕 고속도로 같은 데 보면 잠깐 쉬어 가세요라는 데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잘 때는 옆에 있는 자판기가 있으면은 거기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자는 게 훨씬 좋다는 거죠. 유레카! 비가 내릴 때요. 딱 이게 비 냄새인지 흙 냄새인지 모를 냄새가 스물스물 올라오잖아요. 이건 어떤 냄새일까요? 제가 그 냄새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아, 그러세요? 네, 우리는 이제 보통 비 냄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네. 이걸 연구한 분들이 또 있습니다. 아, 이걸 연구한 사람들이 있군요. 네, 이미 1960년대 네. 호주 연방과학원의 이저벨 베어와 리처드 토마스가 연구를 해서 네. 자그마치 네이처지에 논문을 실었습니다. 와. 비 냄새를 이분들은 페트리코라는 이름을 붙여줬는데요. 네. 페트리코는 그리스어로 페트라는 바위고 네. 이코는 신의 피거든요. 오, 신의 피요. 굉장히 멋있는 이름이죠. 네. 근데 사실은 이 성분은 식물이 만들어낸 기름이나 유기물 같은 게 바위 틈 속에 이제 공득이라고 부르는데 바위 틈 속에 모여 있다가
비를 맞으면 퍼져 나와서 공기 중으로 퍼지는 그 냄새라고 해요. 그럼 향기 분자 중에서 이렇게 신기하거나 독특한 성질 있는 분자가 있을까요? 굉장히 다양한 네. 분자가 있으니까 아주 많겠지만 그 중에서 좀 그나마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는 인돌이라는 분자가 있어요. 인돌이요? 네. 네. 이 인돌은 적은 양만 있으면 꽃밭에 있는 것 같은 그런 향기가 납니다. 네. 근데 많아지면 시궁창 냄새가 나요. 많아질수록 더 좋은 향기가 날 것 같은데 오히려 안 좋은 냄새가 난다. 네, 오히려 안 좋은 냄새가 되고 네. 그래서 희석하면 뭐 백합이라던가 이제 듀베로즈 같은 꽃향기가 되는데 네. 농도가 높으면 나쁜 냄새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냄새 분자들이 어떻게 섞이는지 그리고 배합이나 농도에 따라서 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런 것을 또 알려주는 그런 분자죠. 아, 그렇군요. 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 뿐이지 정말 이 세상에는 많은 향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강천산과 섬진강의 맑은 물이 어우러진 전라남도 순창. 분지형 기후로 발효에 적합한 환경을 갖춰 고추장 맛이 좋기로 알려져 있다. 전통 고추장 맛을 지키기 위해 1997년부터 이곳에 모인 40여 가구가 옛것 그대로의 순창 고추장을 만들고 있다. 순창 지역에 보면 기후나 이런 것들을 파악했을 때 특히 여기 이제 산악 분지형이에요. 산악 분지형이다 보니까 온기 효과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그 안개 자체가 그 물 수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맞춰줘야지 미생물 발효가 굉장히 잘 일어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런 기후 조건이나 산악 그런 분지형이고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계승 발전되어 온 그런 전통적인 기술 이런 것들이 잘 어울려져 가지고 순창 고추장이 굉장히 유명하게 되었을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오래 묵히면 깊은 맛이 우러나는 된장이나 간장과 달리 고추장은 1년에서 2년 사이가 제일 맛있다. 또한 숙성되는 환경에 따라서 맛도 큰 차이가 있다. 이쪽에 이제 그 온기에서 발효 숙성 기간이 좀 깁니다. 네, 일교차가 한 13도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또 겨울에 담아서 이게 천천히 저온 숙성 개념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을이 지나서 1년이 딱 되면 핵고추장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 그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 자체의 이제 차별성은 기후, 그 다음에 원료, 그 다음에 또 이 지역에만의 고유의 미생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차이점이 크다고 볼 수 있죠. 옛부터 귀하게 여겨졌던 찹쌀 고추장. 그렇다면 순창의 찹쌀 고추장은 어떻게 맛을 내는 것일까? 강순옥 명인의 고추장은 찹쌀밥을 쪄서 재료로 이용한다. 맵쌀로 오면 고추장이 차지를 안 해요. 차지를 안 하고 이제 갓돌아 불고 그러지만 찹쌀로 오면은 찰지고 뭐 음식에다 해놔도 그 앵기는 맛이 있고 또 감칠맛도 더 있고 삭기도 잘하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아요. 찹쌀 자체를 넣음으로써 그 고추장 자체 굉장히 빛깔이 좋고요. 그 다음에 찰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맵쌀이나 이런 옥수수 고추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찰기가 없고요. 그리고 찹쌀 자체는 꼬두밥을 하든 밥고추장을 만들든 떡고추장을 만들든 식혜를 만들든 숙성 기간이 굉장히 좀 길어야 됩니다. 다른 그런 전분지 원료에 비해서. 그런 측면에서 순창에서 나오는 찹쌀 고추장 자체는 숙성 기간이 굉장히 오래되기 때문에 감칠맛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깊은 맛이 좋죠. 고추장용 고춧가루는 가을철에 미리 색이 곱고 매운 고추로 골라 말려 놓는다. 이후 씨를 모두 털어내고 곱게 빻는다. 순창 지역에서는 이 지역에서 생산하는 태양초를 활용해 고추장을 만든다. 고추장 맛을 좌우하는 것은 메주가루다. 메주의 독특한 맛과 향이 고추장의 깊은 맛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고추장에 넣는 메주의 모양이 독특하다. 주먹만한 크기의 도넛 모양으로 빚어냈는데 발효 미생물의 활동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보통 많이 강조하는 게 고추장 메주입니다. 고추장 메주가 왜 강조하냐면 고추장 메주를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거기 달라붙는 미생물이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다른 지역보다는. 다른 지역은 보통 콩만 가지고 만드는데 여기는 이제 맵쌀을 같이 넣어주기 때문에 고초균이나 곰팡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붙는 조건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이 고추장 매주를 만드는 시기가 보통 9월달에서 10월달 좀 따뜻할 때 만들기 때문에 고온균들이 많이 와서 달라붙습니다. 유레카!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신체는 휴식 시간을 갖듯 최소한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수면 모드로 운영되는데요. 서서 활동하는 낮과 누워 잠을 청하는 밤. 낮과 밤의 차이만큼 우리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현상 또한 분명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죽을 때까지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듯 준비하고 실행하는 하루 일과 사람은 왜 잠을 자야 하는 걸까요? 가장 크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생명체의 왜 항상성을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 크게 기여를 한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외부에서 여러 가지 환경들이 이제 변화가 되고 있는데 이제 외부 환경의 변화에 상관없이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체의 그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일종의 관성입니다. 그게 이제 생명체의 항상성인데 이제 수면이 그 항상성 유지에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 이제 알려져 있고요. 깨어있는 동안에 우리의 뇌는 시냅스를 만들어냅니다. 시냅스란 자극과 흥분을 전달하는 신경세포체, 뉴런들을 연결해주는 구조를 말하는데요. 낮 시간 동안 뇌 활동을 한다는 건 기억이 만들어지고 저장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기억의 저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시냅스죠. 시냅스는 실제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생성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연구자들은 우리 몸에서 시냅스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장치로 수면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낮 동안 증가한 시냅스가 잠을 자는 동안에 줄어드는 현상이 증명됐으며 관련된 유전자까지 찾아냈습니다. 이처럼 수면과 관련된 항상성 이론은 잠을 통해 우리의 뇌가 다음 날의 기억을 받아들일 준비를 한다는 데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잠을 자는 이유를 증명하기 위한 연구가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밝혀진 것 중 한 가지는 노폐물 제거에 관한 것입니다. 깨어있을 때 증가한 뇌 속의 독소와 노폐물이 잠을 잘 때 훨씬 더 빠르게 배출된다는 사실. 한 연구팀은 알츠하이머의 주요 원인 물질인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을 가지고 동물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같은 양의 아밀로이드 베타 물질을 주입한 두 그룹 중 한 그룹만 잠을 자게 한 결과 깨어있던 그룹보다 잠을 재운 그룹에게서 뇌 속의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더 빠르게 제거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잠을 자는 이유가 뇌를 청소하기 위해서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죠. 유레카! 콩 속 단백질이 잘 녹아있는 이 완벽한 콩물로 두부를 만들어 볼까요? 불린 콩을 맷돌에 갈아서 고온천에 걸러서 받은 콩물이에요. 이것을 간수를 붓게 되면 이렇게 순두부가 되겠죠. 순두부를 틀에다 넣고 부어서 누르게 되면 두부가 완성되겠죠. 콩물에 간수를 넣는 이유는 콩물 속에 둥둥 떠있는 단백질을 뭉치게 하기 위함인데요. 간수를 넣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짜잔! 이렇게 물과 단백질이 분리되기 시작! 요게 바로 몽글몽글 순두부라는 거죠. 순두부 말고 그냥 두부가 더 좋아요 하는 분들은 완성된 순두부를 틀에 붓고 물기를 빼주면 되는데요. 이때 누르는 정도에 따라 연두부가 될 수도 찌개용이나 구이용 두부가 될 수도 있으니 취향에 맞춰 힘을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꾹 눌러주세요. 더 눌러야 돼요? 네. 느낌 씨는 지금 그 두부 만드는 거 맞죠? 맛있는 두부가 된지 한번 꺼내볼까요? 네. 네, 한번요. 오, 야, 의외로 이거 두부가 잘 완성되는. 아, 근데 이게 맛이 있으려나? 유레카! 다들 텅 빈 공터에서 뭘 하고 있는 걸까? 손에 들고 있는 것은 아니 저 설마 지금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네, 지금 밭에 영양제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일하고 있는 것 같진 않은데 이게 대체 뭐 하는 거래요? 지금 정말 영양제 주시는 거 맞으세요? 네, 한번 보시겠어요? 그때 나타난 것은 바로 드론. 성인 남자 반만한 커다란 드론이 사뿐히 안착했다. 너 정체가 뭐니? 이 드론이 농촌에서 사용하기 좋은 농업용 드론입니다. 커다란 프로펠러 4개를 장착. 1회에 10리터의 약재를 실을 수 있는 튼튼한 놈이라고. 배를 타고 작업하지 않아도 된다. 무한 김양식장을 드론을 이용해 방제. 고구마 밭에 영양제를 주고 진딧물 제거까지 한다는데 배터리가 모터를 작동을 시켜 프로펠러가 회전을 하여 양력을 발생시켜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비행 동선을 미리 입력하면 정해진 지점을 따라 자동 비행까지 가능. 이렇게 지그재그로 골고루 약재를 뿌리고 출발 지점으로 저절로 돌아온다고. 이 드론 안에도 블랙박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블랙박스 비행 기록을 저장하기 위해 발명된 거 아시죠? 비행 기록계 블랙박스의 최초 발명가 데이비드 워런. 그 뒤를 이어 이제는 드론에도 블랙박스를 장착. 이게 바로 블랙박스입니다. 의외로 자꾸 가벼워 보이는데? 생각보다 작은데요? 네, 아무래도 드론이 항공기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블랙박스 또한 작습니다. 추락 시에 인명피해나 대물 파손으로 이어질 수 있어 항상 안전에 유의해야 하는 드론 비행. 그 사고 기록을 드론에 장착한 블랙박스로 확인 가능한데 배터리 감소 추이부터 충격을 받은 데이터까지 기록. 드론 비행 동선도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농촌의 일손까지 덜 수 있게 되었다는데 비행 쇼크 데미지, 비행 GPS, 비행 고도, 비행 속도, 비행 궤적까지 모든 게 다 한눈에 볼 수 있게 현재로는 블랙박스가 다 장착이 되어 있어 앞으로 사고 유무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유레카! 우리의 건강과 생명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잠. 하지만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이라는 권장 수면 시간은 현대인들에게 있어 여간에선 도달하기 어려운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면 시간은 6시간 24분. OECD 국가 평균 수면 시간과 비교해 2시간가량 차이가 납니다.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의 기록이죠. 세계에서 가장 잠이 부족한 나라. 수면 부족의 원인으로는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 습관을 들 수 있는데요. 중고등학생들은 입시 준비, 대학생들은 취업 준비, 그리고 직장인들은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리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스트레스라는 외부 자극을 받으면 우리 체내에선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생성됩니다.
코르티솔은 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하고 맥박과 호흡을 증가시키며 외부 자극에 대응할 수 있는 긴장된 신체 환경을 조성하죠. 그만큼 스트레스는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게 만드는 가장 커다란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면서 야식을 찾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음식물을 소화하는 동안에는 소화기관과 자율신경계가 각성되어 있기 때문에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듭니다.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감소는 쉽게 잠을 이룰 수 없게 만드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수면 부족은 우리 몸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치는데요. 인지 능력과 면역력을 저하시키고 심혈관 질환과 당뇨병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또한 잠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비만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쥐에서는 잠을 한 3, 4일만 안 재워도 금방 죽어요. 뭐 사람은 죽기까지는 하지 않지만 거의 이제 몸과 마음이 항파가 되고, 그다음에 장기적인 연구 결과를 보면 결국 잠을 제대로 못 자면 각종 대사 증후군의 위험이 일반인보다 2배 내지 3배 정도 높은 것도 있습니다. 대사 증후군이라는 게 고혈압, 뭐 당뇨, 고지혈증, 비만 이런 것들이 일반인, 그러니까 잠을 잘 자는 사람보다 거의 2, 3배 정도 높아진다는 거죠. 유레카! 그렇다면 로켓이 우주를 항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할까요? 우주선에 힘을 가해줄 방법을 찾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공 상태의 우주 공간에서 물체에 힘을 가하기란 쉽지 않겠죠? 정답은 질량을 내뿜어라입니다. 뉴턴의 제2법칙, 가속도의 법칙에 따르면 시간에 따라 변하는 운동량이 곧 힘이라고 얘기했어요. 운동량은 물체의 질량과 속도에 따라 결정되는 물리량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주선이 품고 있는 연료를 폭발시켜 빠른 속도로 바깥으로 방출하게 되면 그만큼의 우주선의 질량이 시간에 따라 점점 감소하게 되고, 이는 곧 힘이 되어 우주선을 추진시켜주는 동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 공간을 유영하는 로켓은 뒤쪽 부분에 추진체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궤도를 탄력적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앞부분 상하 좌우에 여러 공간에 추진체를 뿌릴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요.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는 38만 킬로미터입니다. 달을 성공적으로 탐사하려면 이 머나먼 거리를 안전하게 유영해 돌아올 방법을 반드시 생각해야 해요. 아무리 달이 지구의 중력보다 6분의 1 정도로 작은 중력을 갖고 있지만 무거운 우주선 전체를 달 표면에 내렸다가는 돌아올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철저한 준비 없이 무작정 내려가는 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고안해낸 것이 메인 우주선을 달 궤도에 안착시켜 놓고 아주 가볍지만 추진체를 포함하고 있는 달 탐사 모듈을 달의 표면으로 내리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럼 지구로부터 출발한 우주선이 어떻게 달 탐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지구로 다시 귀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지구 표면에 적당한 위치에서 추진체와 함께 로켓을 쏘아 올립니다. 로켓이 발사된 뒤 순차적으로 연료를 소진한 추진체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로켓을 지구 중력의 공전 궤도면까지 올려놓습니다. 다음으로 조심스럽게 우주 공간 속에서 메인 우주선과 달 탐사 모듈을 도킹시킨 후 로켓의 연료를 최대한 아끼면서 달까지 날아갈 수 있도록 지구 중력을 이용한 반동 추진력을 얻어냅니다. 미세하게 궤도를 조정하는 용도로만 조금씩 연료를 사용하면서 로켓이 달의 중력 궤도에 살포시 포획되도록 만듭니다. 앞서 이루어졌던 달 탐사 모듈과 메인 우주선의 도킹을 해제해 달 탐사 모듈을 달 표면으로 착륙시켜 탐사를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임무를 마친 우주인과 탐사선이 메인 우주선까지 추진해서 날아오고 우주선과 도킹하여 필요한 수집 자료를 건네받은 뒤
지금까지 아껴놓았던 모든 연료를 이용해 이번에는 달의 중력을 이용한 반동 추진력을 얻어냅니다. 이로써 우주선은 성공적으로 지구 궤도로 돌아올 수 있게 되고 이러한 모든 과정이 아폴로 프로젝트, 바로 달 탐사 총 프로세스가 되는 것이랍니다. 유레카! 수면의 시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 시간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현상이 잠을 자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죠. 수면의 중요성과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에 대해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 또한 웰빙과 힐링을 중요시하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있어 어쩌면 당연한 추세인지도 모릅니다. 단잠을 원하지만 잠이 항상 부족한 이들을 위한 새로운 시장. 수면 산업은 해마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숙면을 위해 돈을 지불하는 산업을 뜻하는 슬리포노믹스라는 신조어는 최근의 수면 시장 트렌드를 반영하는 말입니다. 점심시간이나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짧지만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수면 카페는 슬리포노믹스의 사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이제 근무하는 시간이 길어지거나 또 야근이나 또 일찍 출근해야 되는 이른 시간에 일어나야 돼서 그 장시간 동안에 쌓인 피로가 있기 때문에 수면 부족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그 수면 부족을 이제 채우려고 이용하러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